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실력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학벌, 화려한 스펙, 뛰어난 실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능력만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끝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얼마 전 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서에서 가장 실력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실력만 놓고 보면 그 직원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업무 처리 속도도 빨랐고 성과도 탁월했죠.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태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만을 과신한 나머지 동료들과의 협력은 무시했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뛰어난 개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조직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인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회가 빠져 있는 큰 함정을 보여줍니다. 능력주의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력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만이 실력일까요? 제가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결국 사람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이 말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능력이란 것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해를 끼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학벌도 경력도 아닌 인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리더십,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 그것은 정말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정 키워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젊은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태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 창업가의 이름은 김태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특별한 스펙도 없었던 그가 어떻게 연매출 100억의 기업을 일구어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태성 씨는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만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에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진심으로 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 앞을 서성이다 들어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들어올 첫 손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요. 이런 태도는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방문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마케팅도 화려한 전략도 없었지만 그의 진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태성 씨의 경우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겠다는 태도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가게를 청소하고 모든 상품을 꼼꼼히 점검하며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어려움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도 자본도 없었기에 오직 진심만이 제가 가진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태성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뛰어난 능력이나 풍부한 자본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업자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고객의 니즈에 집중하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이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혔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첫 해 겨울 폭설이 내린 날이었죠. 그날 저는 새벽부터 나와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장님, 이런 날씨에 손님이 오겠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태도가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 이것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태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치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태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본 결과 3가지 핵심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기업의 CEO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매주 금요일마다 신입사원들과 점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가 들려준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항상 새로운 통찰을 얻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죠. 때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겸손하게 듣는 자세는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겸손함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리더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실함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 한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우리 회사에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출근해서 자신의 작업대를 정리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이런 작은 습관이 회사 전체의 문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실함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꾸준함을 가지고 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실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최근 한 스타트업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직원들의 급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급여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 급여부터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 회사의 어려움은 결국 대표인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결정이 오히려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임감이란 이처럼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고, 성실함이 있기에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으며, 책임감이 있기에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태도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증권사 팀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의 팀에는 2명의 뛰어난 애널리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실력은 최상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한 명은 자신의 분석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시장 탓만 했죠.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한 애널리스트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태도는 일상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세 가지 상황에서 그러한데요. 먼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대형 IT 기업의 한 개발자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심각한 버그가 발견됐어요. 모두가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한 주니어 개발자가 먼저 나서서 자신의 코드 부분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버그는 사실 그 개발자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나 부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이런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 유통기업의 지점장은 매출 부진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먼저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리더로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팀워크가 더욱 강화되었고 결국 매출도 회복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다루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팀에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싶어 했고, 기존 직원들은
안정성을 중시했죠. 이때 한 중간 관리자가 보여준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양쪽의 입장을 경청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결국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죠.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 일상적인 순간에 보이는 태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연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태도는 타고나는 것 아닌가요? 성격처럼 쉽게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행동심리학 연구 결과들은 이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도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생각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리더십 전문가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의 변화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했던 순간들에 집중하죠. 내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제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실천입니다. 태도의 변화를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 영업팀장의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더 좋은 태도를 가져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첫 고객과의 통화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자와 같은 식으로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제 태도 전반을 변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의 수용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종종 타인의 눈에 더 잘 보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한 개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팀원들과 1대1 미팅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죠. 처음에는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제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식적으로 태도 개선을 실천한 직장인들의 경우 6개월 후 직무 만족도가 45% 향상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표면적인 변화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화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지와 잎사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욱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변화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태도의 중요성과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좋은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최근 한 글로벌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인재를 만나보았지만 결국 조직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능력과 태도죠.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마치 화학 반응처럼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동일한 실력을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7%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당신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능력은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태도는 그 기회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성과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한 노벨상 수상자의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과학자로서의 능력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끌어준 나침반이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능력만을 쌓아가는 길과 능력과 태도의 조화를 이루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명확해 보입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보여주는 작은 태도의 변화가 내일의 큰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성공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